저희 김윤자님도 슈퍼챗을 보내주고 계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정은숙님께서도 오마이TV 고맙습니다.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참 미안하고 또 고맙고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나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슈퍼챗을 응원해주고 계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이 참 대단하신 우리 민주 시민들은 정말 이 일상을 다 버려가면서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항암 치료를 받은 배우자의 손을 잡고 네. 광장에 나가서 그래도 다음 세대들에게 네. 이런 더러운 세상을 물려주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진짜 애들을 쓰셨고 우리 또 오마이TV도 네. 길이건 현장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오늘까지 되게 네. 고생을 하시는데 참 많은 분들이 함께 격려하고 함께 응원하고 함께 기뻐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오늘 이 선고문을 보니까 우리 시민들 얘기까지 있었어요. 시민들이 이 저항한 이 부분들까지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엄을 당신이 빨리 끝내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시민들과 저항하던 시민들과 소극적으로 움직인 분경이 맞아요. 한 거다. 그것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 시민들의 역할을 그리고 또 이제 국군의 사명이나 네. 정치 중립 의무나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굳이 언급해서 명토를 박은 이유는 앞으로 이런 짓을 절대 하지 마라. 군이 움직이면 무조건 이건 유연이다. 그렇네요. 라는 거를 남기기 위한 표현으로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강돌님도 슈퍼챗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은 이제 대통령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파면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전직 대통령의 예우나 이런 것도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예. 이제는- 당연하죠. 남아있는 게, 네. 경호원들 몇 명 따라다니는 거. 네, 그거는 이제 5년 정도? 감시해야죠. 도망갈지 모르니까. 그런 용도로 그냥 쓰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간에 이렇게 차도 지원되고, 예를 들면 기사도 지원되고, 비서관, 연금,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없어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파면이 유죄가 확정되게 되면. 네. 그나마 남은 이제 예우도 다 사라지고. 무슨 이제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도 사라지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또 형사재판이 남아있고, 예. 크게 두 가지죠. 일단은 방을 언제 뺐느냐. 예. 이거랑, 그 다음에 형사재판이 어떻게 될까. 아직까지는 저하고 같은 신분이라서 제가 이제 동격으로 취급을 오늘까지는 해줄 텐데. 예. 내일부터는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저보다 훨씬 못한 인간으로 모든 저희가 사라질 거기 때문에. 예. 같은 처지인데, 이제는, 이게 다르고, 정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형, 무기 그 두 개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죄질이 저도 상당히 나쁜 흉악범이라고 형량을 받았는데 제가 전두환보다도 2배 형량을 받은 사람인데 윤석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윤석열 어떻게 재판할지 지켜보고 그리고 방을 언제까지 빼야 된다. 아크로비스타로 언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관저에서 언제 나와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죠 아직. 이게 없는 거죠. 규정은 없지만 규정 없죠. 더 이상 법적으로는 지금 당장 대통령이 아니니까 11시 22분부터는 얼른 짐을 쌌어야 되고. 근데 저도 그렇게 잘려봐서 아는데 그걸 또 바로 나가라고 그러면 사실 되게 막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박근혜 때처럼 시간을 주는 그 정도만 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주말 사이 정리해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잘려서 백수되고 나니까 이 짐을 다 어떡하지? 창고를 어디서 빌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윤석열은 그런 거 많을 거니까 얼른 치우기를 바랍니다. 책을 또 많이 버리고 가겠네요. 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책은 없었을 거고 풀박스랑 술병 이런 거 처리하기가 좀 곤란할 거예요. 그거 거기 직원들이 다 알기 때문에 누군가는 찍어서 제보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네. 지난번에 아크로비스타 책 버리고 간 것도 그렇죠. 또 제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이 우연히 발견해서 제보하신 거지만 지금 그 안에서 윤석열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그럼요. 몇백 명입니다. 아이고 이 경호처에서도 아마 또 제보가 지금 많이 올 것 같고 이게 또 민낯이 드러나는 상황. 그리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저에 과연 뭐가 정말 있었을까? 사우나 이런 이 옷장 이런 게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하나하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국민 입장에서는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는지. 그거 철거해서 숨기지 못하게 또 감시해야 되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시민들이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형사재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윤석열 그러면 아크로비스타에 계속 그렇게 살면서 그냥 또 편하게 있으면서 재판받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하는 거냐? 당장 즉시 구속 안 되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즉시는 안 되겠지만 이제 조만간 구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들이 본인이 혹시나 하는 상황들이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차기 정부를 의식하면서
노골적으로 자기들이 살겠다는 일단 그 충성 경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먼저 윤석열을 구속시키는 쪽이 국민들로부터 그나마 신임을 회복할 가능성 조금이라도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보다도 윤석열이가 제일 잘 압니다. 그렇게 끈떨어진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잔인하게 나가는지 그리고 손에 다 하나씩 다 쥐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기 뭘 쥐고 있습니까? 김건희 건은 검찰이 지금 내일이라도 기소하면 되는 거고 엊그제 확정 판결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주가 조작 사건. 그거 이제 얼른 기소해야 되고 그다음 명태균 건들 다 있고 그다음에 맨 처음에 나왔다가 저 좀 잠깐 사라졌던 그 대선 때 별개 사무실 운영한 거 있잖아요. 그 예화랑 공짜로 제공받았던 맞아요. 거. 심환 교수가 또 그거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그것도 있네요. 다행히 윤석열이가 대통령 당선이 되는 바람에 공소시효가 정지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거는 그거 시작되네 이제. 그거 수사해가지고 그거는 반드시 기소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세계 역사상 최초로 파면된 놈이 당선 무효 선고를 받는 이런 기록을 세울 거고요. 그러면은 국힘이 그 대선 경비 다 물어내야 돼요. 그 수백억을. 그렇네.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거. 야, 이거 국민의힘은 지금 또 난리가 났겠네,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이제 가장 급한 게 그거 수사 못하게 하는 걸 거예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거 유죄 나와서 뭐 400억 넘게 토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언론이 막 썼었는데 그렇죠. 그게 국힘 얘기죠. 그게 국힘 얘기인데 이제 국힘 어떻게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세정 님이 슈퍼챗 또 보내주시면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검찰이 과연 그러면 이걸 수사를 할까?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 수사를 할까? 이런 생각 들어요. 심우정 총장이 풀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우정 총장이 자리에 있으면 검찰이 알아서 또 그냥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검찰에서 출세욕에 불타는 애들이 심우정이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죠, 이제. 심우정이 끈이 떨어졌고. 심우정 끝났다. 그 전까지 심우정이를 뒷받침하는 게 결국 윤석열이와 김주현인데. 그게 이제 다 사라졌잖아요. 김주현도 백수가 됐고, 윤석열도 백수가 됐고. 그러면은 심우정이는 이제 본인의 부하들이 자기를 체포하러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좀 살아야 될 거예요. 그게 그러고도 남는 조직이거든요. 지네 조직이 살아야 될 때는 총장도 버렸습니다. 총장도 물어뜯었고 그 전문가가 윤석열이었어요. 그때 윤석열 때문에 자리에서 쫓겨난 한상대가 지금 검찰 동우회장이라고 윤석열이 뭐가 어떻고 뭐 이런 또 옹호하는 뭐를 또 내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것들의 수준입니다. 그 카르텔이 한상대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사실은 원수가 되는 게 맞죠. 그 수하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가관이 될 겁니다. 이제. 야, 이것도 검찰도 정말 난장판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이제 심우정 같은 경우는 공수처에서 이미 또 이제 고발을 당해서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하는 상황이잖아요. 배당했잖아요. 입건을 해서 열심히 지금 수사하겠다 했고 이것도 속도를 내야 되겠고 그렇죠. 검찰도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고 이번 상황에서 공수처가 어떤 수사를 통해서 윤석열도 구속하고 심우정도 구속하고 할 수만 있으면 공수처는 헌재의 위상을 능가하는 위상을 확보할 수도 있죠. 이번이 그런 욕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네요. 공수처도 뭐 욕을 또 많이 먹고 비판을 받았었는데 그럼요. 이번이 어떻게 보면 뒤집을 수 있게 될 텐다. 어제도 현안질의에 오동훈 처장 나와서 답변하는 거 보니까 근데 세게 하던데 나름 그동안에 아주 맺혔어요. 그다음에 이제 국힘의 맛을 보니까 국회의 맛을 보니까 여기는 지금 도저히 내가 말을 섞을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절감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마 이제 공수처도 맹렬히 달려들 것이고 김건희 수사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어요. 권오수 전 회장 이 집행유예형 징역형이 나왔고 또 뭐 이종호 씨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건희랑 계속 제일 비슷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전주 손모 씨 쩐주라고 하는 손모 씨도 처벌받았습니다.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제 김건희는 빼박이 된 거죠. 그야말로 빼박이 돼서 무슨 핑계도 될 수가 없고 이미 그러니까 확정된 판결은 하급심 판결까지 확정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하급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들이 확정이 됐는데 거기 보면 김건희, 최은순의 계좌가 최소한 4개 이상 실제로 활용됐다. 라는 걸 명시를 했잖아요. 법원에서. 그거를 외면할 수 없죠. 그리고 그거를 외면한다면 이제는 뭐
특검 전국으로 바로 갈 거기 때문에 검사들이 다 처벌받아야 될 일이라서 네. 지금 뭐 탄핵 소추를 면했다고 걔들이 안심하고 있을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아, 그렇네. 김건희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예. 이제 시작이고.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하는 검찰의 모습을 봤잖아요. 예, 예. 그때 휴대폰 반납하고 했었는데 그런 일은 다시는 없겠죠? 검사들이 가서 휴대폰 이 대통령 직원한테 건네주고 들어가서 수사를 하고 조사하고 이런 일은 다시는 볼 수 없겠죠? 예, 뭐 이제 앞으로 수사를 못 할 거니까. 그러고 말고도 할 것도 없겠죠. 이제. 검찰은 이제 예. 수사도 못 할 테니 네. 뭐 수사의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고. 예,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제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자, 우리 이 배트님께서도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슈퍼챗을 보내고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김건희 수사 과정도 우리가 지켜보고, 뭐 윤석열도 수사 과정 지켜보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지만은, 지금 보면은 이 김건희, 최은순, 뭐 이제 윤석열 의혹들 뭐 100가지를 만나서 민주당이 하나하나 파헤친다고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특검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누굽니까? 한덕수 아닙니까? 예, 예. 또 거부권은 또 행사하고 특검에게서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대선 국면에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도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벌써 이제 오늘부터 막 신속하게 대선이 어떻고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거든요. 네. 이제 나 신경 쓰지 말고 좀 이제 선거에만 집중하세요. 제발 저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뭐 이런 건데. 예. 그렇게 하려면 이제 다음 주에 당장 마흔여 재판관부터 아마 임명할 겁니다. 마흔여. 야, 진짜 참 너무 예. 그러니까 속보이네, 속보요.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지금 70년인데. 네. 그다음에 그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국민들 관심도 없이 지금 잊혀져 있는 마용주 대법관. 맞아요. 거의 진짜 불쌍해요. 계속 마흔형만 얘기하고 네. 마영준 얘기 안 해. 마은혁은 지금 국민들이 이름이라도 알지. 예. 오늘도 제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맞아요. 마용주가 누구냐고 다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잊혀진 이름 마용주 예. 대법관 임명을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최성목도 당장 지금 예. 박근혜 때 그 재벌들한테 돈 뺏은 거 그렇죠. 고발돼 있죠? 수사 대비해야 되고. 공수처에. 예. 그렇네요. 아니, 이 한덕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뭔가 또 구명운동을 하지 않을까. 예. 뭐 친한 의원들. 예. 지금 야당의 중진한테 연락해서 뭔가 그렇죠. 좀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오늘부터는 제가 전화 걸어도 받을 것 같아요, 이제. 왜 안 받았대요? 왜 그거 안 받았대요? 왜? 뭐라도. 아니, 엊그저까지 이재명 대표 문자도 씹은 사람 아니에요? 장담합니다, 이제. 부터 완전히 태도가. 예. 의원님 한번 주말 사이 전화 한번 해보시고 네, 전화 통화되면 한번 해봐야 될 말씀 것 좀 같습니다, 해주세요. 진짜로. 받아서 아이고 의원님 하면서 참 웃으면서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참 우리 고위 공직자들 이른바 수험 권력들 시험 보고 고시 보고 그 윗자리 간 사람들 그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전히 그 사람들이 공무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덕수 최성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최성목. 이번에 정말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면 네. 그 밑에서 보는 공무원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저게 검찰이 저렇게 망가진 이유가 우리는 어떤 나쁜 짓을 하더라도 줄만 잘 잡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저렇게 망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사회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지키려면 한덕수 최상목을 정말 철저하게 응징해야 된다. 진짜 나중에 여기서 파면된 후에도 정말 대한민국에서 발붙이고 못 살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 윤석열이 만약에 이제 형사재판 거쳐가지고 형을 받게 되면 뭐 무기 뭐 사형이든 뭐 받게 되면 이걸 또 나중에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처럼 뭐 국민화합 통합 차원에서 뭐 어떤 풀어주거나 사면해주거나 뭐 이런 식의 가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크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 몇몇 진행자들 중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면을 언급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무슨 민주당이 됐건 조국혁신당이 됐건 어떤 진보개혁 진영의 지도자가 됐건 나는 그 사람 탄핵운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몇 번 경험을 했고 이자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반성하거나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걸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두환의 그 뻔뻔한 행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윤석열이가 지금 보이는 모습을 보면 전두환은 영장 집행에 응했어요. 이렇게 윤석열이처럼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자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그런 거에 응했던 전두환도 사면해주고 어쩌고 나니까는 돈 29만 원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맨날 그러고 다녔는데
윤석열은 어떻게 할지 눈에 뻔히 보이시니까 절대 그런 정치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해야 된다. 뭐 이제 관련 법안도 지금 발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한번 어떻게 처리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정희님이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포도본봉님 오마이TV 유튜브 멤버십을 가입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박현수를 포함해서 윤수기한테 줄 서며 경비 계엄을 준비했던 사람들을 모두 색출합시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내란 세력 청산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 지금 이제 외환죄 부분에 대해서 거의 수사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이제 특검을 통해서 다 밝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의 공소 유지가 지금 좀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직위원 재판부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직위원 재판부가 계속해서 1심은 이 재판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건가 아니면 또 바뀔 수가 사실은 있습니까? 이제 법원 내에서도 판사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 정도 무리를 일으켰으면 본인이 회피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재판은 신뢰를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국민들.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경우에 판사들이 스스로 이렇게 빠졌거든요. 재배당 해달라 나는 이거 못하겠다. 그럼 법원이 또 그렇게 조치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판사들은 더 기가 막히게 생각해요. 직위원의 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오히려 또 이렇게 된 마당에 오히려 이제 윤석열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더 가혹하게 또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참 앞으로 이제 고비 뭐 탄핵 인용 파면으로 인해서 뭔가 한 고비를 넘었다 생각하지만 갈 길이 좀 멀다. 아직 또 이런 생각도 그렇죠. 이제 새로운 시작인 것이고 이 무너뜨리는 거는 그 다시 쌓는 것보다 쉬운 일이죠. 이걸 다시 쌓고 그것도 잘 쌓아야 되잖아요. 이제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철저하게 잘 쌓으려면 진짜로 우리 시민들이 이제 그 주인 의식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이제 파면 선고를 마무리할 때 두 사람이 곧바로 떠오르더라고요. 두 사람.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지금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무거울까. 시민들은 그래도 오늘 밤은 편안하게 잘 것 같은데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잠을 설치는 날이 계속될 것 같다. 사실은 이렇게 망가진 역사를 지금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그 열망 이런 게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제일 많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제 그분이 그간에 여러 번 사선을 넘으면서 그런 본인의 어떤 역사적 책무, 역사적 숙명 이런 것들을 많이 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책임, 그 불면의 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사람은 지금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어야 되는 조국 대표. 내일 모레가 환갑이에요. 조국 대표가. 그래요? 4월 6일이 생일인데 내일 모레가 환갑인데 지금 형수님이 연상이신데 두 분이 다 환갑을 감옥에서 맞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님들이 환갑이 됐을 때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계속 일종의 자식들이 맨 처음 부모님께 보답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2번 연속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래 개인적인 문제로 본인이 스프에 빠지고 하진 않겠지만 그 전에 또 파면이 돼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다 윤석열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황당한 거죠 지금. 두 사람 이재명, 조국 두 사람을 최강욱 의원님이 떠올리고 계신데 사실은 윤석열 총장 징계 우리가 거슬러 가보면 그 징계가 제대로 순리대로 또 재판부 사법부에서 제대로 판단이 나왔다면 이런 우리 국민들의 고생 또 이런 정말 이 막장식의 국정 운영을 안 봤을 텐데 그 징계가 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늦게나마 정의가 이루어진 것은 다행이지만 참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징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서야 많은 사람이 양심을 지키고 용기를 내야 될 필요도 없어요. 각 국면마다 한 명만 있었어도 이렇게 늦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명만 있었어도 정말 그 한 명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이 오랜 기간 동안을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했는가. 근데 중간중간에 그래도 한 명이 또 끼어있는 순간들이 있었다고요.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헬기 진입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런 그다음에 뭐 저기 유리창 깨고 들어가야 됩니까? 뭐 이런 순간순간에 한 사람들이 있었고 맞아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래도 또 지켜져온 역사가 있다라는 거. 이번에 대한민국의 공직자라면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좀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네. 당신은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거를 저는 앞으로 공무원들을 만나면 계속 물어볼 것 같습니다. 네. 네, 윤석열 이 내란 사태를 이 내란의 밤을 우리가 다 봤고 이걸 이제 교훈 이거 시금석 삼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또 공직사회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꼭 돼야 되고 그렇죠. 그냥 유야무야 되고 그러니까 옛날 그 박근혜 탄핵 이후에 촛불 거치면서 사실 우리가 너무나 승리에 취해서 세밀하게 못 봤던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보면 거기에 대해 이번에는 확실히 박근혜 때를 반면교사 삼아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간에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믿고 그러니까 어떤 공직을 맡은 사람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자리만 지키면 우리 사회가 충분히 건강하게 이 활력을 갖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그게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렇다면 이 망가진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새롭게 지금 설계하고 새롭게 수립해야 된다. 네. 이제 이런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이런 단계에 와 있다. 자, 김지용 님이 또 슈퍼챗을 통해서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요. 오마이티비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셔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요. 010-3270-3828 화면 아래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여기로 전화 주시면 오마이티비에 또 자발적 시청료 내실 수가 있으니까요. 010-3270-3828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